사람은 결국 죽는다. 다만 죽기 전에 얼마나 뜨겁게 살았느냐가 중요한 거다. 이 말은 내가 병원에서 진단서를 들고 나왔던 날 스스로에게 되뇌었던 말이었다. 나는 이름 없는 밴드 에이브로스의 리더였다. 무대 위에서 뛰어다니고 노래하며 관객들과 눈을 맞추는 게 내 삶의 전부였다. 비록 유명하지는 않았지만 우린 서로를 진심으로 믿었고 음악을 사랑했다. 그 믿음만으로 수년을 버텼고 그렇게 하루하루 버텨온 어느 날 나는 위암 말기 판정을 받았다. 처음엔 실감이 나지 않았다. 단순한 위험이겠거니 생각하고 간 병원에서 들은 말은 너무 조용하고 또렷했다. 한결씨, 암입니다. 말기입니다. 그 짧은 말이 내 인생을 둘로 갈랐다. 그날 이후 내 세계는 매일이 마지막처럼 흘렀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가장 먼저 떠오른 건 무대였다. 나 없이 팀이 괜찮을까? 내가 그 무대에 다시 설 수 있을까? 병에 지는 것보다 무대에 서지 못하는 게 더 두려웠다. 그래서 말하지 않았다. 아무에게도, 팀원들에게도, 가족에게도. 그냥 다시 연습실로 향했다. 연습 중간중간 구토가 올라오고 손끝이 저려와도 나는 애써 웃었다. 형으로서, 리더로서 무너지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러다 어느 날 나보다 동생인 보현이 내 어깨를 툭 치더니 이렇게 말했다. 형, 우리 오디션 나가볼까? 뮤직 챌린저라고 꽤 큰 프로그램이 있대.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래, 인생 한 방이지. 그 순간 내 안에서 뭔가가 다시 뛰기 시작했다. 숨기고 싶었던 진심. 뮤직 챌린저라는 이름조차 처음 들었을 땐 그냥 또 하나의 오디션 프로그램이겠거니 했다. 하지만 방송사도 크고 역대 우승자들도 꽤 이름이 있는 걸 보니 진짜 한 방을 노려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 팀원들도 처음엔 그저 장난처럼 생각했지만 예선 무대가 가까워질수록 다들 눈빛이 달라졌다. 연습은 전보다 2배, 3배로 늘어났고 나는 그 속에서 버텨야 했다. 몸은 이미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항암 치료는 상상 이상이었다. 머리카락이 빠지고 입맛은 완전히 사라졌다. 하루는 연습실에서 쓰러져 110실려 간 적도 있었다. 팀원들에겐 그냥 과로라고 둘러댔다. 그 눈빛이 아직도 기억난다. 다들 알고 있었지만 아무도 묻지 않았다. 내 마음을, 내 자존심을 지켜준 거다. 첫 무대 날 내 손은 식은땀으로 흥건했다. 이름이 불리고 무대에 오르자 조명이 나를 감쌌다. 관객들의 시선이 쏟아졌고 심장 소리가 귀까지 울렸다. 그런데 노래가 시작되자 신기하게도 몸의 통증이 사라졌다. 마치 몸이 아닌 영혼이 노래하는 느낌이었다. 우리 팀원들과의 호흡은 완벽했고 무대 위에서 나는 다시 살아있다는 걸 느꼈다. 무대가 끝나고 백스테이지로 내려오는 순간 나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다. 하지만 눈물도 미련도 없었다. 난 내 몫을 해냈다. 관객들의 반응은 예상보다 훨씬 뜨거웠다. 우리 영상은 하루 만에 수십만 조회수를 기록했고 에이브로스라는 이름이 포털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기 시작했다. 그 기쁨은 잠시였지만 그 순간만큼은 모든 통증을 잊게 만들 만큼 강렬했다. 우리는 매 라운드를 통과했다. 점점 커지는 무대, 높아지는 기대, 그리고 나의 몸은 반비례로 무너져 갔다. 무대 뒤에서 나는 링거를 꽂고 있었다. 관객들은 몰랐다. 화면 속 나는 여전히 웃고 있었으니까. 그러던 어느 날 연습을 마치고 병원으로 가려는 나를 보현이 붙잡았다. 형, 나 다 알고 있어. 형 아픈 거 우리 다 안다고. 나는 그 말에 무너졌다. 참았던 눈물이 터졌고 보현은 조용히 나를 안아줬다. 그날 이후 우리는 더 이상 말로 숨기지 않았다. 오히려 그 사실을 알고 있는 팀원들과의 유대감은 더 깊어졌고 나는 그들에게 미안함보다는 고마움을 느꼈다. 우리는 결승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속으로 다짐했다. 내가 무대 위에서 쓰러지더라도 이 마지막 한 곡만큼은 내 인생의 전부로 남기자. 마지막이라도 괜찮아. 결승을 앞둔 주간 내 몸은 마치 고장 난 기계처럼 버벅거리기 시작했다. 아무리 눕고 쉬어도 피로가 풀리지 않았다. 복부는 칼로 찌르듯 아팠고 아무것도 넘기지 못했다.
의사 선생님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이번 주는 절대 무리하지 마세요. 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그런데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무리하지 않으면 이건 끝이다. 무대가 나에게는 단순한 일자리가 아니었다. 그건 내 정체성이자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였다. 결승 무대 당일 나는 평소보다 훨씬 일찍 연습실에 도착했다. 몸이 무거웠고 말수도 줄었지만 내 마음은 기묘하게도 고요했다. 팀원들은 내 상태를 알면서도 아무 말 없이 준비를 함께했다. 그 눈빛들 지금도 잊히지 않는다. 막내 지온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했다. 형, 우리끼리 해도 괜찮아. 형은 그냥 앉아서 봐줘도 돼. 나는 그 말에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지온아, 이 무대는 내 마지막일 수도 있어. 난 반드시 설 거야. 조명이 켜지고 관객의 함성이 들릴 때 나는 무대 뒤에서 심호흡을 했다. 그리고 마침내 천천히 걸어 나갔다. 온몸에 신경이 곤두섰지만 발걸음은 단단했다. 우리는 빛나는 끝이라는 곡을 불렀다. 내가 투병 중에 직접 쓴 노래였다. 나는 끝을 향해 달려가지만 내 안엔 아직 태양이 있어. 첫 소절을 부르며 나는 느꼈다. 이 무대 위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나는 이긴 거라고. 음정이 완벽하진 않았지만 내 진심은 누구보다 분명했다. 노래가 끝나갈 무렵 내 시야는 흐릿해졌고 심장은 마치 머릿속에서 뛰는 것처럼 요동쳤다. 곡이 끝나고 나는 무릎을 꿇듯 앉아버렸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관객들은 숨을 죽였고 이내 박수와 함성이 터졌다. 그 소리에 나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무대 뒤로 실려갔고 눈을 떴을 땐 병원이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고 내 옆엔 보현이 손을 꼭 잡고 앉아 있었다. 형, 진짜 멋있었어. 그 말을 듣고 웃었다. 기운이 없었지만 마음은 충만했다. 정말 그 무대가 내 마지막이라 해도 미련이 없을 만큼 진심을 다했다. 며칠 후 우리는 뮤직 챌린저 우승을 차지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벅찼던 건 수천 명이 내게 메시지를 보냈다는 사실이었다. 당신의 노래를 듣고 다시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병상에 누워 그 댓글들을 하나하나 읽었다. 몸은 아팠지만 마음은 가벼웠다. 그날부터 나는 다시 살아야겠다고 생각했다. 무대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 노래를 기다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재활은 쉽지 않았다. 근육은 말랐고 숨은 짧았다. 하지만 매일 병원 복도 끝까지 걷는 걸 목표로 삼았다. 처음엔 5걸음, 그 다음은 10걸음. 그렇게 매일 나는 나를 조금씩 다시 세웠다. 그리고 어느 날 담당 의사가 말했다. 이대로라면 다시 설 수 있겠어요. 무대 위에요. 그 순간 나는 진짜로 울었다. 새로운 희망, 기적처럼 몸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날은 유난히 햇살이 따뜻했던 날이었다. 병실 창문을 열었는데 바람이 너무 좋아서 잠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그 바람 속에서 나는 다시 노래하고 싶다는 마음을 또렷하게 느꼈다. 리허빌리테이션 센터로 옮겨진 후 나는 매일 새벽이면 혼자 피아노 앞에 앉았다. 손가락은 예전 같지 않았지만 멜로디는 천천히 나를 따라왔다. 나는 내 몸이 아직 살아있다는 걸 음악을 통해 확인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팀원들이 조용히 찾아왔다. 형, 우리 새 곡 작업했어. 형한테 들려주고 싶어서. 그 곡의 제목은 두 번째 시작이었다. 첫 소절부터 나는 눈물을 삼킬 수 없었다. 그 노래는 나를 위한 곡이었고 동시에 우리 모두의 이야기였다. 무대는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일 수 있다는 걸 말해주는 노래였다. 형이 이 노래 다시 무대에서 불러줬으면 좋겠어. 나는 아무 말도 못했지만 마음속에선 이미 결정을 내렸다. 나 다시 무대에 서자. 이젠 증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서. 준비는 생각보다 오래 걸렸다. 체력도 음색도 다 예전 같지 않았지만 마음은 단단했다. 드디어 소극장 공연이 열리는 날, 무대 뒤에서 나는 거울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다. 이게 나다. 살아있는 나. 첫 무대. 조명이 켜지고 나는 천천히 무대 앞으로 걸어나갔다. 객석은 어두웠지만 분명히 누군가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다. 다시 시작해 끝이라 믿었던 날들 위에 내가 있어. 우리가 있어. 음정은 완벽하지 않았다.
하지만 감정은 솔직했고 관객의 눈빛은 따뜻했다. 나는 무대를 마치고 뒤로 돌아가는 길에 혼잣말을 속삭였다. 고마워. 아직 나를 기다려준 사람들아. 공연이 끝나고 한 팬이 조용히 내 손을 잡고 말했다. 그날 이후로 처음이에요. 다시 뭔가 하고 싶다는 마음이 든 건 그 말을 들으며 나는 생각했다. 내가 살아있는 이유는 바로 이것이다. 내가 노래하는 이유도 그날 이후로 나는 매주 한 사람을 위한 공연을 시작했다. 병원, 요양원 혹은 조용한 개인 연습실에서 그 사람의 이야기로 만든 노래, 그 사람만을 위한 무대. 나는 이제 진심으로 말할 수 있다. 나는 무대에서 살고 노래로 살아간다. 살아있다는 증거. 1년이 흘렀다. 여전히 약을 먹고 있고 정기검진을 받으며 살아간다. 몸속 어딘가에 남아있을지도 모를 위험에 대한 두려움은 가끔씩 불쑥 올라오지만 이제는 그것조차 나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있다. 매주 이어가던 한 사람을 위한 공연은 이제 소문이 나서 신청자가 줄을 잇고 있다. 물론 나는 유명한 가수도 대단한 치유자는 아니다. 다만 누군가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듣고 그 마음을 곡으로 표현하는 사람일 뿐이다. 가끔 그런 생각을 한다. 내가 병에 걸리지 않았다면 이 모든 걸 할 수 있었을까? 어쩌면 그저 흔한 밴드의 리더로 성공과 숫자만 좇으며 살았을지도 모른다. 병이 나를 아프게 했지만 동시에 나를 진짜 나로 깨어나게 했다. 한 공연이 끝난 날, 한 어르신이 내게 다가와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자네 노래 듣고 나니까 죽고 싶던 마음이 좀 나아졌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울림을 느꼈다. 나는 지금도 매일 노래를 쓴다. 작은 방, 오래된 피아노, 그리고 하나의 사연. 이 세 가지만 있으면 된다. 누군가의 아픔이 나를 통과해 음악이 될 수 있다면 나는 계속해서 살아갈 이유가 있다. 사람들은 가끔 내게 묻는다. 지금은 행복하세요? 그럴 때 나는 웃으며 말한다. 네, 저는 지금도 아프지만 진심으로 행복합니다. 살아있다는 것, 그건 아프지 않다는 뜻이 아니라 아파도 사랑할 수 있다는 뜻이다. 나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무대는 여전히 내게 특별하다. 그곳에서 나는 울고 웃고 고백하고 치유받는다. 그건 누가 만들어준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한 삶이다. 그리고 나는 오늘도 그 무대 위에 선다. 살아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